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방으로 열어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가는 업체들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사연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차장님 또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셔서 방송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네. 서두에도 저희가 잠깐 인사하면서 얘기를 네. 나눴지만은 항상 모실 때마다 주가가 막 급락하던 맞아요. 그런 네, 날짜였거든요. 네. 오늘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약간 반등하는 예, 오늘 그런 반등해 흐름이 주는데 나오고 또 있는데. 방송이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좋아야 될 텐데요. 네. 아무튼 간에 네. 처음으로 약간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네. 그 기운을 좀 받아서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이제 팩트를 잘 점검을 해야겠죠. 네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 시장이 약간 좀 다시 아래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에요. 한 3월 말까지는 좀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대로 올라가나? 라고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네.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에서 네. 강력한 그런 매파적인 네.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뭐 6월 금리를 뭐 0.75% 예. 포인트 인상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약간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3월 달에는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서부터 항상 말씀드린 이 120주선을 굉장히 지지를 3월 달에도 잘했어요. 밑으로 빠졌을 때도 종가상 금요일로는 결국엔 올려서 끝내고, 그 이후에는 정말 5주선까지 돌파하면서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4월 들어와서 첫 주에 이제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또 120주선을 찌르고 내려왔었는데 다시 종가상으로는 올려서 끝냈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또 5주선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윗꼬리 달리고, 또 근데 120주선 지지는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그냥 폭삭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120주선 이탈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준 쪽에서 점점 매파적인 분위기가 강해지다 보니까 정말로 뭐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뭐 3.5% 이상 거기다가 맞춰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남은 연준 회의에서 75bp씩 계속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상 폭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두려움들이라던가 투자자들의 어떤 리스크 조절, 이런 차원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특히 심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연준이 일단 스몰 스텝으로 정말 아장아장 걸음마처럼 시작은 했는데 50bp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요. 빅스텝 얘기, 전환한다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그 예전에 그 혹시 만화 보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진격의 거인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스타일로 지금 완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조금 세게 일단 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 실적들로 계속 위아래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을 거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달러 강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환전 수요가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실적이 분명히 괜찮게 나온다라는 거를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빼고 있다는 거죠.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형주는 그래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다. 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좀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 비중 확보를 해야 될지.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미 이게 이제 언제 들어가서 언제 어떤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한 두 가지로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주린이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포모 현상 겪다가 언제 들어가나 남들 돈 많이 벌었다는데 하다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사서 반대매매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반대매매가 나오는 상황까지 간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 이제 반대매매까지는 아니어도 손실이 극심한 상태에서 지수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종목들을 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이런 거 오늘 이제 서프라이 체인 실적 때문에 올라가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죽을 써왔거든요, 정말로. 네, 그런데 이제 환율 효과라던가 여러 가지 뭐 EV 쪽, 전기차 쪽의 비중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이익률 기아 같은 경우에는 8%대로 잘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고점에 사가지고 대형주 이런 거에서 한 20% 이상씩 물리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코스피 120주선 이게 완전히 금요일 종가상으로 정말로 거기에서 한 2% 이상 크게 밀려서 끝났다. 이러면은 본격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라던가 어떤 양적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방으로 열어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항상 얄밉게도 장중에는 찌르다가 120주선을 종가상으로 꼭 맞춰놓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주말에 이 장 초반에 이제 월요일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팔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때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주봉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지 아니면은 거기에서도 더 밀려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악화되면서 더 밀릴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고점에서 못 파셔서 좀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나 있다고 하면 보통 대형주 일반적인 거는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약간 중소형주가 많이 네, 부각이 맞아요. 됐었죠.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 쪽에서 약간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 어떤 테마성이 약간은 형성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순히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어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로봇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SPG라던가 어떤 에브리봇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가는 업체들,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가는 업체들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그런 산업의 크기와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하셔서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약간 기로에 쓴 그런 네. 상황에서 뭐 방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맞아요.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여기에서 어렵습니다. 뭔가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린다라기보다도 약간 산업별로, 종목별로,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자동차 쪽에서는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네. 나오면서 맞아요. 확실히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으니까 네. 뭐 그런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예로 말씀하신 로봇 같이 뭔가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은 뭐 들고 갈 만하다, 계속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섹터와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시장 환경에 맞춰서 조금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네. 이건 뭐 사실 상반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약간 작용 반작용 관점에서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하반기에 간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 흘러가는 분위기만 놓고 봐서는 살짝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시장이 선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75bp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장아장 좀 25bp로 시작을 했지만 50bp도 6월달 그리고 7월달에 계속 연속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충격을 받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이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 쪽에서는 이머징 증시 쪽에 속하다 그쪽이다 보기 때문에 충격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그런 커플링 장세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율이라던가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단 말이죠. 항상 뭐 최대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실업률 예. 최대고 뭐 고용효과 최대다 네. 이런 말 나와요. 그리고 또 자발적 실업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보니까 기업에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들을 가져다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올려주고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이 정도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와중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를 정말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올리면서 인플레 파이터가 된다, 정말로.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라던가 이런 이머징 증시 쪽에서 좀 기축통화국이 아닌 쪽에서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75bp 인상이라던가 어떤 일부, 아직까지는 일부 위헌이긴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쪽에 뭐 그런 총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에
기준금리를 3.75%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연준회의 6번에서 전부 다 75bp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도 또 더군다나 좋고 이런 발언들에 힘이 실리면서 연준 내 분위기 전체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사실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나오는 네. 그 배경이 이게 고용 시장이 너무나 안정화됐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금리를 훨씬 더 그렇죠. 가파르게 올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호언장담을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경제가 좀 불안불안하고 네. 좀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약간 눈치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또 네. 제가 기억에 나기로는 2015년, 2016년 그때 이제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 이머징 쪽이 상당히 많이 빠지긴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좀 하반기라고 해서 장담할 수는 네. 이 시점을 어느 시점이라고 딱 못 박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위험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시장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항상 필요한 정도로 시장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측이 정말로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수가 얼마나 내려갔냐 그 상황에서 뭐 지수를 산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개별 종목이나 산업 그렇죠. 관점에서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여기에서 뭐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게 바닥일 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외국인 지분율 많이 줄어들고 바닥을 잡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고 내려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싶다 보니까 계속 파는 거거든요. 예, 이런 수급 현상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이런 장세에서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좀 대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래도 한 1월달, 네. 2월달, 3월달 이렇게 네. 거쳐오면서 중간중간에 급락이 한 번씩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코스피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 4% 하락하는 그런 장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좀 상대적으로 그런 장세는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저점을 좀 단단히 다진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네. 약간 수급적인 관점에서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수급적으로만 봐서는 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 위주로 어떤 물량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물량이 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쪽은 여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잘 가고 서프라이즈가 나온 운송 장비 쪽에 투신과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거를 2,800억 사고 있어요. 근데 전기전자는 어떻냐? 2,600억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간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거거든요. 1월 1일부터 올해부터 들어와서 전기전자를 얼마나 팔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9조 3천억 가까이 팔고 있어요. 네. 네,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근데도 아직도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직도 아마 50%를 상회하고 있을 겁니다. 비율을 보게 되면 51.08%예요. 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2019년도에 피크 찍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잠깐씩 반등하는 장세는 있었지만 2020년 거의 말부터는 56.5%에서 계속 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솔직히 뺀 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대형주고 뭐 이런 쪽에 외국인들의 다양한 성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틸려는 쪽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연결시켜서 차트 모양도 같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네, 이런 2021년도에는 그래도 20월 선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8만 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정말로 월봉으로 음봉이 4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도 당연히 이제 가집계를 보면은 외국인들 팔고 있을 거고요. 아까 11시 20분으로 한 150만 주 팔았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팔고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는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밑꼬리가 조금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퍼센티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이 좋건 뭐하건 그냥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팔아야지만 달러로 바꿔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지수가 같이
왜냐하면 주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대형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올라가줘야지만 내가 가진 것도 같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체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좀 슬픈 장세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개인들이 지금 17조 3천억을 사고 있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10조 팔았고요. 기관에서도 거의 8조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3조 3천억을 개인들이 전기전자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약간 좀 그 네. 약세장이라든지 그러한 흐름이 네. 전개되는 수급이네요. 네, 수급 상황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지수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로 저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1월 달에 급락한 거 빼고는 그 이후로는 1월 중순부터는 정말로 그래도 120주선 안 무너뜨리면서 자리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이거 120주선을 하회에서 시가가 시작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일단 이 120주선 지금 표시가 정확히 되고 있지는 않은데 한 2680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위쪽으로는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맞춰서 최소한 끝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확실히 그 네. 선을 좀 지지를 해주느냐, 네, 해주지 이게 않느냐. 기술적으로 너무 중요한 지지선이 돼버렸어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를 다 지켜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